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아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혼 소송 중이었대요. 아내가 외도를 했고 이혼 소송 저지르고 있고 아이는 내가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전화가 와요. 바로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아동 유기가 뭡니까? 아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안 키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키우는 아이 셋, 얘네들은 다 아빠랑 같이 잘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동을 유기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황당합니다. 일단 무슨 일입니까? 예, 지난 8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40대 남성이 자기 사연을 올린 거예요. 예. 사연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부인하고 세 딸하고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인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제서야 부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어허. 부인은 집을 나가서 내연남하고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40대 남성이 부인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한 거예요. 예.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세 딸을 자신이 다 돌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혼자?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12월 달에 당신이 청주의 한 산부인과로부터 예.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 남성이 아니 내 자식들은 3명, 3딸 이거밖에 없고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예. 무슨 아기를 내가 유기했다는 거냐. 어. 황당했다는 사건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산부인과에서 연락 왔대요. 아이 그 유기했다고. 아니 경찰이 말하는 그 아이가 누군데요? 아내의 자식입니다. 아내의 자식인데요. 이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을 나가서 내연남이랑 살고 있었죠. 예. 그럼 이 아이는 이 남성의 아이가 아니라 내연남의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남편이 이 아이가 혹시 내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당연히 불일치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네, 본인 아이가 아닌 게 확실해졌죠. 그런데도 이 남편 분명히 자기 자식은 아니죠. 예. 지금 뭐 유전자 검사에서도 아닌 걸로 나왔으니까 그래도 아동유기죄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법상에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을 합니다. 예. 추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검사 다른 좀 조사 결과가 있어도 일단은 이 남성의 아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본인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자는 무슨 죄죠? 그게 아동 유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뭐 산모는 숨졌는데 아이가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유기한 거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가 바람 피고 집 나간 것도 화가 나는데 아이까지 있대요. 근데 그 아이를 낳다가 뭐 숨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나보고 책임지라고요? 아니 내연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친부는 사실상 내연남인 거죠. 물론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사실 친생 추정이 되기 때문에 친부가 법적으로는 친부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전적으로도 내연남의 자식인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법과 현실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쓴 글을 보니까 내연남은 아내보다도 한 10살 정도 어린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내연남은 본인의 그 자식에 대해서 책임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내보다 10살이 어리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일 텐데요. 시청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그 남편의 자식이니까 출생 신고를 하라고 지금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생 신고하면 진짜로 내 아이로 그냥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참 일단 이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친자 부인의 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그런 절차까지 거치면서 이 법과 제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남편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은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친생 추정이라는 게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증, 뭐 유전자 검사 결과 이런 걸로 번복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재판 과정,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이 친자 관계를 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친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어떤 보호감독 의무를 논리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걸 수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 내연남이 병원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친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 법률상 친부 입장에서는 생물학적 친부가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 내연남이 아이를 데려가서 잘 뭐 기르거나 보호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기나 방임의 어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무혐의를 받는 것을 좀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설사 논리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실상 처벌까지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에 뭐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내연남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연남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내연남이 먼저 그러니까 아이와 내가 법률상 친자 관계가 있다. 이걸 창설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아이의 법정 대리인이나 아니면 시설에 맡겨진다고 하면 이 시설의 기관장이 이 내연남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를 해서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률상 친자 관계를 창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